만촌 내거리에서 범어동 방면으로 범어 내거리 쪽으로 가시다가 왼쪽 동네 경신고 있는 동네는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 2종 주거지역입니다. 2종. 1종보다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 주거지역이 비싸겠죠. 일단 종 상향해준다. 아파트 짓게끔 해줄게 라고 했더니 발표했더니 벌써 아파트 용역, 그러니까 땅 모으는, 땅 매입하는 회사에서 들어와가지고 보상 얼마 해줄게, 계약합시다 하고 그런 회사들이 벌써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왜 1종이라 해가지고 4층 이상 못 지으니까 아파트가 안 되니까 땅값이 2종, 3종에 비해서 싸다. 그래서 우리 재산적 침해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방수가 잘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수익률은 방이 꽉 찼을 때의 계산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죠. 또 주거지역은 지난 시간에 했는 겁니다. 복습입니다. 복습.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이에요.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죠. 전용 주거지역은 우리 대구 시내에 그렇게 없습니다. 거진 없습니다. 조금, 또 북구 태전동 쪽에 조금 있고 일반적으로는 전용 주거지역은 잘 없어요. 근데 대부분이 일반 주거지역이고 일반 주거지역은 1종, 일반, 2종, 3종으로 나눈다 했죠. 나눕니다. 그죠? 1종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1종 4층까지밖에 못 지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1종이야 1종 주거지역, 1종, 2종 준주거, 1, 2, 3종 준주거지역이 있고 1종 주거지역은 건폐율 용적률이 다 정해져 있죠. 층수만 봤을 때는 1종 주거지역은 4층까지밖에 못 지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게 대표적인 게 만촌 내거리에서 범어동 가시다가 만촌 내거리에서 범어동 방면으로 범어 내거리 쪽으로 가시다가 왼쪽 동네 경신고 있는 동네는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 2종 주거지역입니다. 2종. 근데 가다가 오른쪽 동네 범어동, 만촌동 이 동네는 1종 주거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랬더니 1종은 몇 층까지? 4층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파트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오른쪽 동네를 보면 전부 주택밖에 없고 나지막해요. 물론 옛날에 지어진 5층짜리 아파트하고 이런 게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나지막한 주택가예요. 근데 가다가 왼쪽 경신고 쪽으로 보면 옛날부터 뭐 경남타운, 가든하이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파트가 있는 데다가 지금도 대구 시내에서 그래도 비싸다 하는 아파트들이 다 모여있죠, 이 동네에. 그래서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주택 가격을 보더라도, 주택 가격만 보더라도 1종보다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 주거지역이 비싸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요 가격이 같은 주택이라 해도 1종 일반 주거지역 쪽에 있는 주택보다 이쪽 동네에 있는 주택이 항상 비쌌습니다. 그리고 이 대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쪽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집값이 싸지고요. 이쪽도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집값이 좀 차이가 납니다. 주택지 땅만 보고 봤을 때에도. 왜냐하면 달구불 대로에 가깝고 지하철역이 가까울수록 집값도 비싸지겠죠. 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대구 시내 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또 하나는 영대병원 내거리에서 저 서부 정류장까지 쭉 가잖아요. 여기가 이쪽이 앞산 쪽이다. 대덕산 앞산 쪽 가다 보면은 왼쪽 동네가 예전에는 앞산 밑에 부촌이었죠. 지금도 가면은 100평짜리 땅 100평에 수영장까지 있는 집이 아직도 있습니다. 있는 집이 있고, 예전에는 부촌이고 그랬었죠. 앞 밑에가. 근데 여기가 또 대구 시내에서 대표적인 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이 보시면은 다 낮죠. 아파트가 거의 없고 원룸, 우리가 배운 다가구 원룸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여기가 대표적인 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4층까지밖에 못 짓기 때문에 아파트가 안 되죠. 아파트가 안 되니까 좀 억울하죠. 80년대나 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어떤 동네는 1종, 어떤 동네는 2종, 어떤 동네는 3종을 지정을 해줬는데 이분들은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아파트를 못 지으니까 땅값이 계속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그리고 누가 들어와가지고 돈 많이 보상해 줄 테니 팔고 나가시오 하는 어떤 그런 호재도 없고, 그래서 이때까지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내 재산에 침해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풀어줬죠. 자, 그러면 일종 주거지역이라 해도 아파트를 짓게 해줄게라고 종상향을 해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근데 종상향 해준다 하니까 일반적으로 듣고는 이제 우리 동네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구나 해가지고 땅값이 천정부지 올라요. 부르는 게 값이야 지금. 근데 단 조건부예요. 조건부. 조건은 뭐냐? 아파트 짓고 싶으면 짓게 해줄게. 대신 기부 체납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10%, 20% 기부 체납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맞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용적률을 줄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근데 이게 쉽다 했습니까? 쉽지 않다 했습니까? 예.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2종 주거지역이나 3종 주거지역에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수지타산, 세금 계산해가지고 수지타산이 나와야 되고, 나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지어졌을 때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세금을 다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은데 여기 조건부 종상향은 말 그대로 기부 체납까지 해가면서 종상향을 받아야 되니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거기다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죠. 사람이 많이 안 살죠. 아파트 단지만 있는 동네하고 단독주택지하고 사람을 누가 많이 살합니까? 아파트가 많이 살죠. 그러면 아파트에 사람이 많이 사니까 거기에 맞는 상하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배관이라든지 기반시설들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근데 이때까지 수십 년을 3, 40년을 일반 주거지역, 일종 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살지 않으니까 그만큼 수도, 배관, 상하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기반시설이 거기 인구에 맞춰져 있는 건데, 이 전체를 개발을 다 한다면 모를까, 일부를 아파트 요만큼 지으려고 해도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을 또 우리가 갖춰줘야 되고, 거기다가 조건부로 기부 체납까지, 뭐 공원을 만들어주든 도로를 만들어주든 기부 체납까지 해가면서 하면은 사업 자체가 쉽지는 않다. 근데 일단 종상향 해준다, 아파트 짓게끔 해줄게 라고 했더니, 발표했더니 벌써 동네마다 가보시면은 막 집값이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값입니다. 부르는 값. 근데 잘 거래는 잘 되지는 않죠. 일단은 그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종상향, 조건부로 종상향 해줄게. 조건부입니다. 무조건 조건부. 근데 요 지역이 이제 어쨌거나 종상향을 해주고 아파트를 짓게끔 해준다고 하니까 여기가 이제 난개발이 될 수 있는 거죠. 난개발이. 구역구역 지금 가보시면은 아파트 용역, 그러니까 땅 모으는, 땅 매입하는 회사에서 들어와가지고 보상 얼마 해줄게, 계약합시다 하고 그런 회사들이 벌써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이게 난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대구시에서 발표했는 게 있어요. 통개발 마스터 플랜이라 해가지고, 통개발 마스터 플랜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개발을 할 때 우리의 일정한 규제를 따르시오 하고 벌써 규제를 해놨단 말이에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게 통개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발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졸지 마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종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일종이다 하면은 4층까지밖에 못 지으니까 그러면 아파트가 안 돼 했었지만, 이제는 가능은 하다. 어렵겠지만 가능은 하다.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도. 2종은 중층 이상 중층 지을 수 있거든요. 중층. 그래서 아파트 되고 3종도 아파트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파트가 된다. 건폐율 용적률에 맞춰가지고 아파트가 된다. 근데 또 건폐율을 가지고 얘기하면, 아파트를 이야기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1종은 안 되고 2종, 3종은 되는데 1종도 가능은 하다. 아파트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원래는 왜 1종이라 해가지고 4층 이상 못 지으니까 아파트가 안 되니까 땅값이 2종, 3종에 비해서 싸다. 그래서 우리 재산적 침해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는요, 예전처럼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전부 다 아파트만 짓고 아파트만 살고 있으니까 또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언젠가는 나는 주택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일종이 필요했던 거예요. 주거지역, 아직까지도 예를 들어 앞산 밑에 일종 주거지역에 그런 주택, 마당 있는 주택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다니까요. 로망이었고, 언젠가는 다 애들 키우고 나면 아파트 팔고 주택 가야지 했기 때문에 이 일종이 필요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일종 주거지역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계속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는 자꾸 시대적 흐름이 무조건 아파트 문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가 편해요. 담 넘어오는 도둑도 없고 들어올래도 들어올 수도 없고 그 뜨거운 여름에도 에어컨 좀에만 틀면 시원하고 겨울 되면은 도시가스 연결돼 있겠다 좀에 떼도 많이 안 나와요. 몇만 원 떼면은 난방도 따뜻하고 이중창 돼 있고 요즘엔 따뜻하잖아요. 오래된 아파트도 기본적으로 살기에는 편하고 좋아요. 그랬더니 더 아파트에 사실 수밖에 없고 또 젊은 친구들은 20대 30대들은 아파트 웬만하면 전부 다 아파트에밖에 안 살아봤어요. 주택에 살아보질 않았어요. 근데 주택은 그렇죠. 주택은 대부분이 오래됐어요. 대부분이 30년, 40년 다 오래됐잖아요. 이 벽돌로 지었는 집들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람도 골다공증이 있듯이 벽돌도 삭든지 그 사이사이에 세멘트도 또 좀 떨어져 나가고 해서 우풍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기름 보일러를 추워가지고 보일러를 떼면 뗄수록 안에는 또 불을 떼고 밖에는 추우니까 결로가 생겨가 물도 줄줄줄 흐르고 그죠? 결로 생기고 그것도 곰팡이 쓸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주택이 싸냐? 안 싸요. 그죠? 주택. 지난 시간에 도로 말씀드렸잖아요. 내 집을 주택을 하나 살려면 도로가 내 집 앞에 차 대고 싶잖아요. 차 한 대는 대고 싶거든요. 그래서 골목골목 가면 전부 막 바게스 갖다 놓고 돌비 갖다 놓고 남들 차 못 대게 막 갖다 놨잖아요. 내 집 앞에 차를 대고 싶다니까. 그러면 내 집 앞에 차를 대면서 사람들이 차 다니는데 불편함이 안 되잖아요. 내 차를 대놔도 차가 지나가야 돼. 그러면은 기본 8m 도로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8m에다가 내 집이 그래도 아파트 우리가 대부분 24평, 30평 때는 살다가 나오셨는데 그 정도의 면적을 가지려면 대지가 기본 60평은 돼줘야, 그죠? 60평은 돼줘야, 자, 땅이 60평이야. 내가 30평 살고 싶어. 그럼 건폐율이 몇 평입니까? 50%잖아. 건폐율이 50%죠. 그러니까 이 건폐율이 50%면 30평짜리 집이 앉혀져 있을 거라고, 땅 60평에. 근데 땅 60평에 30평짜리 주택을 지어놔도 우리가 생각하는 넓은 마당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땅이 60평에 30평 건물이 앉으면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계산해서 또 띄워 지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땅 면적이 다 잡아먹고 조금 남는 거는 마당이라기에는 그렇고 화단 정도 이렇게 조금 나오겠죠. 답답해요. 60평이라도 옆집 뒷집 가려져 있고 막혀져 있기 때문에 답답해요. 답답하기는. 그래도 어쨌거나 요거보다 더 작으면 30평, 40평 대지에는 진짜 살 수 없는 작은 집밖에 안 나오잖아요. 건폐율, 용적률에 맞춰서 보시면. 그러면은 어쨌거나 한 60평은 돼야 된다. 8m 도로를 가져야 된다. 내 집 앞에 차 대고 싶고. 60평은 돼야 한 30평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땅이 60평이면 어떤 동네든지 8m 도로를 물고 있으면 평당 아무리 못 줘도 500 이상은 줘야 된다. 그러면은 건물은 40년 돼서 건물값을 안 친다 하더라도 땅값만 보더라도 3억 이상 치이는 거죠. 3억이죠. 3억. 거기다가 주택 이거 지금 40년 된 집 주택 지금 사가지고 들어가면 냉난방도 안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리해야 되겠죠. 수리하는 비용 뭐 이것저것 하면 차라리 요 동네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그 동네에 8m 도로 물고 한 60평 되는 주택 가격을 뽑아보면 수리비까지 해보면 그 동네에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 가격과 이 주택지를 비교해보면 결코 주택이 안 싸다. 그럴 바에는 춥고 덥고 할 바에는 아파트가 그래도 쌀 겁니다. 어디 가셔도. 그래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이 쉽지 않다. 그렇지만 그래서 주택지로 가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일종 주거지역을 만들어 놨던 거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택지도 있어야 되지 전부 아파트만 지을 수 있는 땅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점점 이 문화 자체가 아파트 문화로 가다 보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일종 주거지역 4층까지 못 짓지만 조건만 갖추고 기부 체납도 좀 하고 공공에 기여를 한다면 아파트도 짓게 해줄게.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아파트 문화로 가다 보니까 일종 주거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고 민원이 너무 폭발치니까 이제 조건부로라도 풀게끔 해주고 조금 달래놓은 거죠. 근데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2종, 3종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독주택 문화가 올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파트를 워낙 아파트 문화적으로 짓다 보니까 이제 주거지역으로 갈 거다라고 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던 게 타운하우스 뭐 이런 개념이었죠.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 그러니까 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주택들이 막 모여 살아요. 주택들이 모여 살면서 아파트는 갖고 있는 경비실, 관리실, 그죠? 그리고 아파트처럼 담벼락을 쳐서 주택지인데 우리 단지 주민만 살 수 있는 테두리, 담을 쳐서 그 다음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 분수대, 놀이터 이런 걸 넣어가지고 아파트 같은 문화를 넣어서 주택을 가져서 살 수 있는 이런 타운하우스 개념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적으로 이 비싼 땅에다가 단독 주택지만 지어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까지 넣어가지고 하니까 이게 분양가 자체가 엄청 비싸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대구 시내는 잘 없지만 대구 시내도 있죠. 대구 시내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린 지도 나와 있는데 소선여중 뒤에 가면은 타운하우스를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지하까지 만들고 지하에는 보통 뭐 휴식 공간 만드신 분들도 있지만 영화 보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 운동하는 공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용도로 지하에도 만들어 놓고 1, 2, 3층까지 지어가지고 분양가가 30억이었어요. 네. 30억. 그러니까 비싼 거죠. 땅값에 물론 위치적으로도 수성구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만큼 건물을 또 짓다 보니까 건물도 많이 지었지만 그 건축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분양가가 30억이었고 뭐 그런 타운하우스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만큼 이제 비싸고 분양가 자체가 좀 비싸고 그런 부분이죠. 근데 땅값 건축비 하니까 이게 분양가가 만만찮은 거죠.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비싼. 그래서 이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또 아파트 문화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젊은 세대 MZ들이 제일 마음에 안정을 느낄 때가 아파트 문 열고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자기 방 문 열고 들어가서 잠그고 컴퓨터를 열 때 제일 마음에 위안을 삼는다. 마음에 평화가 온다. 안정이 온다. 그만큼 이제는 아파트 문화인 거죠. 아파트.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방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파트가 많이 선호하는 시대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하는 거예요. 자, 주거지역 이야기 나왔으니까 주거지역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1종이 있고 일반 1종 주거지역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는데 이 중에서 건폐율이 60%, 50%. 3종은 건폐율이 더 낮아요. 1종, 2종은 60, 60인데 3종은 50이에요. 50.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용적률은 100, 150, 200, 250, 300. 용적률 위로 쌓을 수 있는 거. 얘가 3종이 건물은 작게 지으면서 50%만 지으면서 높이를 올릴 수 있는 게 3종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쨌거나 조금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 2종, 3종은 아파트가 돼. 그래서 땅값이 좀 더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니 비싸. 그래서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투자의 선택의 폭이 이제 좁혀지는 거죠. 1종은 아파트 못 지으니까 아무래도 이왕이면 2종이나 3종에 내가 주택을 살더라도 살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선호되겠죠. 근데 그러면 3종이 그래서 아파트를 제일 높이 지을 수 있으니까 땅값도 제일 비싼 건 맞아요. 물론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건 상업지역이 주상복합 우리가 49.57층까지 올라가는 게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거다. 그렇지만 그 땅들이 그러면 제일 비싸겠죠. 제일 높이 지을 수 있으니. 어쨌거나 지금은 주거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거지역 중에서는 3종의 아파트를 제일 높이 지을 수 있으니 선호하는 지역은 맞다. 근데 그러면 언제나 3종이 제일 유리하냐?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다가구를 지어봅시다. 다가구 원룸을 지어봅시다. 다가구 원룸을 짓는데 땅이 대부분이 한 70평 정도가 제일 적당해요. 70평 정도가. 땅이 70평이면 1종, 2종은 60%씩 지을 수 있어. 60%. 그러면 땅이 70평이면 바닥 면적을 몇 평이에요? 바닥 면적이. 건폐율이 60%인데 땅이 70평이야. 그러면은 6, 7이 42평 지을 수 있겠죠. 42평. 근데 3종은 50%야. 50%. 그러면은 땅이 맹 70평일 때 50%만 바닥을 안 칠 수 있으면 몇 평이에요? 35평. 그럼 얘는 35평이고 얘는 42평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가구 원룸을 지을 때는 3종보다는 1종, 2종 쪽이 건폐율이 많다 보니까 유리하다니까요. 유리하죠. 그러면은 10평씩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다가구는 3계층입니다. 3계층.
그러니까 높이가 4층 높이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다가구로 원룸으로 쓰는 층수만 3개층만 맞춰주면 돼요. 3개층.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일정 주거지역에다가 원룸을 지을 때 4층, 높이는 4층 높이죠. 왜? 1층에는 필로티로 구조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넣어주기 때문이죠. 예, 주차장을 1층에 넣어주고 2, 3, 4층은 이제 원룸을 건물 넣는 거죠. 그러면 요즘엔 대부분이 또 보면 엘리베이터도 넣어요. 엘리베이터를. 그리고 주차법에 의해서 주차 대수도 맞춰야 되죠. 그래서 35 똑같은 70평짜리 땅을 가지고 여기는 35평 짓고 여기는 42평 짓는데 35평에다가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려면은 좀 작겠죠 또. 그 다음에 방 사이즈도 작게 나오겠죠. 그렇지만 42평이 되면 그래도 35평 지을 수 있는 땅보다는 엘리베이터도 넣고 해도 이쪽 땅보다는 훨씬 더 방 크기 사이즈도 좀 커지겠죠. 그리고 주차 대수가 예전에는 주차 대수가 0.5대 1 0.7대 1 뭐 이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한 방 한 칸당 방 0.5대 1 같으면 방 2개당 차 한 대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대 1입니다. 대구 전역이. 예전에는 동네마다 구마다 요게 주차 대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대 1이다. 1대 1이다. 그 말은 뭐냐면 방이 10개가 들어가면 주차가 10대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아무리 땅이 넓어도 있잖아요. 땅이 넓어도 그 올라가는 3계층까지밖에 못 짓는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땅이 암만 넓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죠? 3계층까지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주차 대수 딱 한 10대, 11대 넣고 10대, 11대 넣고 한 층에 한 40평씩 해가지고 이렇게 땅 70평 정도가 설계를 해보면 딱 맞다. 주차 딱 넣고 한 11세대 정도 딱 넣고 10세대, 11세대 넣고 주차 대수 맞춰가면서 하면은 딱 맞다. 그래서 물론 70평을 기준으로 해서 68평이 될 수도 있고 75평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평균 이렇게 한 요 언저리가 제일 낫다. 80평, 90평 해봐야 어차피 요 건물 짓는 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땅이 큰 거는 허실이 많다. 그러면 10평이 땅이 많다. 그러면 한 평당 700만 원만 잡아도 10평 같으면 7천만 원이라는 돈이 허실이란 말이에요. 쓸모가 없다. 그래서 딱 짓기 좋은 건 한 70평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서 설계 도면을 딱 뽑아봤을 때 제일 이쁘게 잘 나올 거다. 허실이 많이 없으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참고만 하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지어졌을 때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층에 4칸씩을 넣고요. 꼭대기에는 주인집을 넣겠죠. 그 다음에 주인집 옆에다가 방을 하나 더 넣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구조가 이렇게 돼요. 대부분의 구조가 방 들어가고 주인집 하나 넣고 방 또 들어가고. 이게 크기에 따라 가지고 원룸을 지을 거냐, 미니 투룸을 지을 거냐, 투룸이 들어갈 거냐, 그거는 설계 도면상에서 좀 뽑아 봐야겠지만 이렇게 되면 10가구짜리가 나오겠죠. 10가구짜리가. 예. 요렇게 되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간이 좀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넣어줘야 되고, 요즘은 사실상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불리해요. 안 팔려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들어간 게 아무래도 비싸요. 최소한 3천, 5천만 원 건축비 더 들어가는 데다가 확실히 비싸긴 비싸져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아시는 분들이 원룸 다가구를 매입하실 때 퇴직하고 퇴직금 가지고 소득은 없고 월세를 좀 받기 위해 가지고 원룸을 구입을 하시는데, 원룸 다가구를 사실 때에는 기본 수익률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수익률이 나오면서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물건과 없는 물건을 비교했을 때 이분들이 없는 게 그래도 조금 싸고, 당연히 싸죠.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땅도 좀 작든지 건물도 건축 면적도 좀 작고 싸요. 근데 방 개수는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나이 이제 퇴직하고 60 몇 살 되시고 하니까 뭐 조금 걸어 올라다니면 운동도 된다는데 엘리베이터 없으면 어때? 또 엘리베이터 없지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값이 또 싸니까 엘리베이터 없는 걸 사시는데, 조금 사시다 보니까 항상 젊진 않잖아요. 사시다 보니까 나이는 드시고 힘도 드는데 딱 가만히 들고 그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죽겠는 거예요. 장 본 거 전부 들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엘리베이터 있는 걸 살 걸 하시고, 그러면 이걸 팔고 다시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 엘리베이터 없는 건 내놔도 요즘에는 잘 매매가 안 돼요. 정말 나처럼 운동 삼아 뭐 걷지 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요즘에는 또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선호합니다. 예, 선호하고 나중에 팔 때에도 엘리베이터 있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그러면 있으면 또 있는 만큼 더 받을 수 있겠죠. 없는 것보다는 팔 때도 훨씬 낫고 잘 팔리면서 금액도 좀 더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구조가. 근데 그건 말씀드렸죠. 이제 기본 수익은 10% 이상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내가 공실도 비는 거 분명히 계산하셔야 되고 복비도 줘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계단 청소도 해야 되고 다 내가 할 수 없으면 맡겨야 되는데 계단 청소만 맡겨도 월 15만 원씩 20만 원씩 주고 맡겨야 되고 또 집이 슬라브 지붕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항상 누수가 생겨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안에 구조를 안 보더라도 맨 먼저 올라가 봐야 될 건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방수가 잘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방수는 아시다시피 한번 세기 시작하면 한쪽 잡으면 한쪽 터지고 한쪽 잡으면 한쪽 터지는 게 방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슬래브지.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 보면 이 주인이 이 건물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했구나 안 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는 옥상 올라가 보면 대충 알아요. 그래서 손도 안 댄 거는 그냥 시멘트가 드러나가지고 막 여기저기 갈라져 있고 이래도 손을 안 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수익률이 다른 상가보다도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방 개수도 많기 때문에. 근데 어디든지 다가구 원룸을 구입을 하시든지 이렇게 가보시면 부동산 쪽에서 얘기하는 건 그 수익률은 방이 꽉 찼을 때의 계산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방이 몇 개가 비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2개가 빌지 3개가 빌지는. 자, 그런데 우리가 길 가다 보시면 이런 거 안 이상해요? 이게 꺾여 있잖아요. 어떤 거는 꺾여 있고 어떤 거는 반듯하고. 우리가 주택은 남도로가 선호합니까? 북도로를 선호합니까? 뭐라 카노? 남향집을 삽니까? 북향집을 삽니까? 남향집이지. 네. 남향집을 선호하죠.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는 집이 이렇게 있으면 남쪽에 도로가 있죠. 남쪽에 도로가 있죠. 근데 원룸 다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룸 다가구를 지을 때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북쪽에 있는 도로가 유리하죠. 왜 유리합니까?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이제 북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건물을 짓는데 뒤에 집이 있으면은 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집이 있든 없든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의 반을 띄워야 돼요. 높이의 반을 띄워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집을 이렇게 지어 올리는데 북쪽, 내 남쪽을 보고 있으면 뒷집도 햇빛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집이 있다. 있든 없든 대지 경계선이 있다. 그러면 내가 높이를 이만큼 올리면 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의 반을 띄워줘라. 그러면 띄우려면 이렇게 지어야 돼요. 맞죠? 건물을 이렇게 삐딱하게 지어야 된다니까 이게 꺾이게. 뒷집하고 이 집이 햇빛을 봐야 되니까 법적으로 높이의 반을 띄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구 원룸 건물은 4층까지 짓는다 했죠. 3계층이고 필로티 주차장까지 하면 4층 높이. 그러면 한 층당 3m라고 봤을 때 4층까지 지으려면 12m가 필요하죠. 높이가 12m가 올라가니까 뒷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을 띄우려면 6m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밑에서는 안 띄워도 되지만 위로 올라가면 반을 띄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거는 지금 5층까지 지었는 걸로 되어 있는데 4층이든 5층이든 지으면 지금 높이가 9m 이하는 상관없어요. 2층까지 지으면은 그게 일조건 그거 안 떠도 되는데 9m 이상 넘어가게 되면 올라가는 만큼의 반을 띄워야 된다. 뒷집이 햇빛을 봐야 되니까. 일조건 햇빛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꺾어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꺾어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손해죠. 반듯하게 이렇게 지으면 방이 한 개라도 더 나올 거 아니에요. 방이 하나라도. 근데 못 짓는다. 손해죠.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앞에 짓는 건축주가 뒷집 찾아가가지고 그 소고기도 좀 사주고 끌어다 주고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면서 좀 요렇게 우리 좀 지을 거다. 왜냐하면 뒷집에서 민원 들어가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인사도 좀 하고 하면서 지었어요. 불법이죠. 어차피 불법이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냥 벌로 다녔겠지만 요즘 이제 요거 듣고 다니시면 이 집은 그래서 그렇구나, 이 집은
그래서 그렇구나. 부동산 학과 2년 다니면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지을 때는 요렇게 꺾어 지었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낼 때는 예, 요렇게 건축 준공을 넣겠죠. 허가를 넣겠죠. 그러니까 준공 떨어지면 요 빨간색 된 것처럼 이제 가대기를 쳐가지고 점크 판넬 같은 가대기를 쳐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준공 낼 때는 꺾어서 지었지만 바닥에는 보일러 배관하고 수도 배관하고 다 묻어요. 보일러 배관하고 다 묻어 놓고 허가를 낸 다음에 준공 떨어지면은 여기다가 다시 방을 만들든지 주방을 만들든지 한단 말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불법입니다. 불법. 그래서 꺾여서 지어진 집은 사면 안 됩니다. 사면 안 됩니다. 왜? 이거 민원 넣으면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아시는 한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달서구에 어디서 다가구를 사셨는데 사자마자 3개월 지났는데 구청에서 이거 불법 건축물이라고 뜯으라고 이행하라고 뜯으라고 날라온 거예요. 그럼 뜯어야 됩니까? 안 뜯어야 됩니까? 뜯어야 돼요. 뜯어야 돼요. 그러면은 뜯어야 돼. 뜯고 사진 찍어서 구청에 보내주고 오케이 되면 또 다시 해야 돼. 근데 또 민원 들어오면 또 뜯어야 돼. 그런데 이분이 3개월밖에 안 됐어. 그럼 이거를 어디다가 얘기해야 돼요? 중개사를 통해서 처음에 집주인 팔아먹었는 매도인한테도 얘기해야겠죠. 근데 매도인은 일단은 나중에 소송 가야 돼. 소송 가야 돼요. 그죠? 아, 예, 미안합니다. 그 보상해 드릴게요. 그리고 1억, 몇천만 원이다 1억이다 내놓을 사람이 있을까요? 중개사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중개를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네요. 제가 다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할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이 당신 그 가가지고 현장 보고 샀지 않냐, 보고 샀지 않느냐. 그리고 매도인은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해요. 일단 나 몰라라 해요. 그러면 답답한 건 샀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분이 이제 이분들을 상대로 소송 걸겠죠. 근데 어쨌거나 다 내 일인 거예요. 내가 닥친 일이잖아. 어쨌거나 구청에 또 그 번거로움 바빠 죽겠는데 이걸 뜯어서 찍어서 하고 또 이분들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 걸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송 뭐 말이 통하면은 뭐 몇천만 원 받고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 몇천만 원 받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평생 내 따라다니는 건데. 된다. 그래도 이렇게 해왔고 또 눈을 좀 감아줬고 예전에는 눈 감아줬어요. 그리고 뭐 양성화는 시켜준 적은 없지만 어쨌거나 다른 사례인데 양성화 시켜준 거. 뭐 예전에는 그냥 의뢰기 그리고 동네마다 보면 이런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아요. 그래 해왔다니까. 해왔는데 이제는 이게 뭐 알고도 지나가고 모르고도 지나갔는데 이제는 세월이 자꾸 그리고 민원을 중시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가면 무조건 뜯어내야 돼요. 예전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쏟고 샀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고 잘 안 그래요. 요즘은 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뜯어내야 되고 이제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쏘으면 안 되죠. 그리고 요게 좀 싸요 땅이. 이행강제금 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 뜯으라 했는데 안 뜯어내면 강제 이행금이 계속 나가와요. 1년에 2번씩 나가와요. 아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을 살고 할 때는 남쪽 도로를 물은 남쪽 집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쪽 집을 선호하니까. 근데 북쪽 도로를 물은 집은 잘 안 사요 원래. 근데 북쪽 도로 땅이 유리한 건 이 집처럼 뒤에 북쪽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있으면 자 여기가 뒷집이 없고 도로예요. 도로. 만약에 도로가 있다. 도로가 있으면 이만큼 벌써 띄워져 있죠. 뒷집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안 띄워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집이 없으면 북쪽에 집이 없으면 안 띄워도 돼. 그러면은 불법을 할 필요 없이 반듯하죠. 근데 땅값이 안 꺾어도 되니까 땅값이 또 비싸겠죠. 그러니까 꺾어야 되는 건 땅값이 좀 싸겠죠. 싼 거를 사가지고 불법을 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 도로가 없고 뒷집이 있으니까 올라갈 만큼 꺾었죠. 계속 정상적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근데 요게 한건동 지금 보시면 한건동에 있는 원룸촌입니다. 요쪽 집과 한 도로 같은 도로에 요쪽 건물과 요쪽 건물인데 얘는 반듯하게 지어졌고 얘는 같은 도로인데 왜 그래요? 왜? 네. 뒤에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가 있으면 안 꺾어도 돼. 뒤에 집이 없으니까. 그러면 높이에 뒤에 이 집이 있긴 하지만 중간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안 띄우고 그냥 반듯하게 지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딱 다 지어진 것 같지만 요 보면 판넬로 이렇게 그냥 모양만 냈을 뿐이지 뻥 뚫렸죠. 불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불법을 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안 해요. 그래서 같은 골목인데 요 집은
안 꺾었고 이 집도 이 집도 꺾어서 이렇게 그냥 불법으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예전에 지어진 집들은 불법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잘못하면 골병된다. 또 소송 들어가요. 그리고 세입자들이 요즘에 똑똑해져가지고 불법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월세 꼬박꼬박 내고 살다가 있잖아요. 나가면서 협박해요. 집주인은. 내 이거 불법 내 찌른다 이거. 이때까지 1년치 월세 내는 거 다 내놔라 그래요. 이 집도 번듯한데 이 집은 뒤에 도로가 없지만 내 땅이 커요. 내 땅이 커서 지어도 안 꺾어도 돼. 내 땅이 있거나 주차장으로 쓰거나 그래요. 근데 요 집도 그렇죠. 요 집도 지금 위에 보시면은 꺾었지만 판넬로 해가 지었죠 지금. 이런 집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태전동이나 요 동네에 원룸 많이 지어놨잖아요. 보시면 이런 집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가시면서 다 찌르지 말고. 그 옛날에 집 지었는데 뒷집에서 찌그러가지고 스라브 다 뜯었어요. 저거 까대기 단거 그거 양성화 시키는 거야? 시켜야 맞는 거야? 조금 예전에는 그래서 왜 행행했냐면 예전에는 한 번씩 양성화를 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저기 유라동 가면은 요즘에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가 땅을 분양을 할 때 자 1층에는 전포를 넣고 위에는 딱 5가구만 지어라라고 명시를 해요. 내가 10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땅 크기가 커도 5가구만 넣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5가구를 넣었어.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문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이 방 한 칸을 보면 문을 하나를 열고 들어가면 문 열고 들어가면은 또 문이 2개가 있어요. 그건 옛날에 그래. 예, 아니 유라동에. 그래가지고 이거 방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은 문을 2개로 잘라서 룸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유성 오피스텔이 그렇게 돼 있어요. 유슨 프로나임 오피스텔. 그거는 저기 세대 분리를 원래 시킨 거고 방 하나 넣을 수 있도록 원룸을 오피스텔을 하나 허가 내기 전에 문을 2개 더 넣고 사용은 입구가 될 때까지 이 문을 사용하고 안에 들어가면은 중간에 문을 하나 가변을 놓고 문을 하나 달아놓고 2가구 인척해놓고 그거 유슨 프로나임 오피스텔 아니에요? 오피스텔 그렇게 돼요. 어쨌든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유라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양성화 시켜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개인 거를 그렇게 지으면 안 돼요. 양성화를 시켜주고.